네, 시작하겠습니다. 뭐 신수 볼 것도 없네요. 신수들이 화나니까. 이 신수는 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신수를 하는데 신수란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요즘 분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올해 내 몸수가 이상해 막 이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몸수라고 했었죠. 올해 몸수가 어떠냐. 실제로 옛날에는 이렇게 상담하러 오셔서 이렇게 신수를 보실 때 내 몸수 좀 봐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랬으니까 이 수가 그죠 이게 계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미 주어진 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수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의 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몸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것은 점친다는 의미가 있죠. 이 점친다는 게 주역 점치듯이 산까지 갖고 점친다고 하는 것도 점치는 거지만은 가늠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측하는 것, 뭐 예상하는 것, 이런 것들의 종합적 의미를 얘기해요. 그게 이 수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요. 이걸 이렇게 읽어서 발음하면은 빠르다는 뜻이에요. 자주 반복된다. 그러니까 그런 수거가 있잖아요. 말이 많으면은 궁색해진다. 다언 삭궁. 그때는 이 숫자가 사구로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해마다 신수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빨리 와요. 그래서 신사구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년이 너무 빨리 와. 자, 그렇게 이 신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요즘 분들은 다 운수 또는 운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을사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본래 용어는 신수를 보는 거예요. 신수. 자, 그러면 신수를 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석할 거예요. 명을 분석하는 방법, 뭐 오늘 그거까지 하겠지만은 거기에 세운을 대입하는 것, 세운 조건에서의 월운에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일주별로 대입을 하게 될 겁니다. 대입이 그냥 일간만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일주를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갑목 일주들, 그러니까 갑인, 뭐 갑진, 갑오 이렇게 다 대입을 해볼 생각이에요. 하다가 시간이 다 뒤 가면 모질하겠죠.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때는 또 호로록 끝냅니다. 어쨌든 진행은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요 갑진년을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을사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 보고 2교시 때는 명에 대한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년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잘. 네. 어떻게 생각대로 좀 됐어요? 네. 생각대로 잘 된 분들은 사주에 좀 따뜻한 기운들이 잘 발달돼 있어요. 화기운들이. 그런 분들은 올해 나름 속도를 잘 맞춰서 저 갑진년을 잘 썼을 겁니다. 또는 저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루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운으로 썼겠죠. 자, 이게 갑진년의 기본은 무성해진다. 그리고 또 무성하다. 너무 거창하죠? 이게 갑진년의
저 갑진년의 갑목이 내는 효과예요. 자, 무성하다는 게 나한테 좋은 일로 작동할 수도 있죠. 그건 당연히 다 개인적인 자기 명에서 받아들이는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갑진년은 이렇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핵심이 뭐겠어요? 꽃피는 게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을사년의 핵심은 꽃이 많이 핀다. 꽃이 피면 좋죠. 그죠? 꽃이 많이 빨리 피면은 빨리 죽는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갑진년과 을사년은 속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갑진년의 속도로 을사년을 대입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타이밍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을사년은 목생화가 이미 시작돼서 스타트가 걸려요. 갑진년은 수생목에서 목생화로 넘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때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꽃은 못 피고 가지만 무성해졌다 이거죠. 이 간극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나무를 키워보시고 뭐 특히 과일나무 같은 거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그죠? 감이 뭐 해거리 같은 거 하죠. 그럼 올해 막 꽃이 많이 피고 열매 많이 맞으면 다음에 안 열죠. 근데 그보다 더 위기 상황이 온다든지 이러면 잘못하면 꽃을 많이 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꽃을 많이 핀다, 빨리 핀다가 어떻게 타이밍 조절이 되는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하는가를 관찰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에너지, 그죠? 이게 목생화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속간액이 필요로 하는 것, 충실한 놈만 키우려고 하는 목적 부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꽃이 많이 피면 따주잖아요, 그죠? 그래야 열매가 충실히 열죠. 이런 작업들이 필요로 하는 해란 얘기죠. 이거 잘못 뛰면 어떻게 돼요? 타겟이 분산돼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셔야 돼요. 뭔가를 했는데, 꽃은 폈는데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이건 을사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 갑진년은 그렇게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가 기점이란 뜻이죠. 자, 이게 갑진년 운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갑진년을 연운의 흐름으로 보시면은 앞에가 개묘, 임인 이렇게 됐겠죠, 그죠? 지금 을사, 병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흐름이 뭐예요, 이게? 수생목이 목생화로 바뀌는 지점이죠, 그죠? 수생목이 목생화로 바뀌는 지점인데 잘 관찰해서 보세요. 만약에 갑오년이면 어떻게 돼요? 개사, 임진, 여기 을미, 병신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건데 여기는 갑오로 돼 있으니까 목생화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을사 후반에서 이미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핀 상태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수생목에서 목생화로 바뀌는데 수생목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생화는 을사부터 스타트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죠. 그냥 저 갑목이 수를 끌어내는 것까지만 내 명에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만으로 갑진년은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마다 받아들인 효과가 다른 거죠. 근데 화에 이르러야 뭔가가 결과가 나오는 명이라면은 저 갑진년을 1년 동안 사용한 그 명의 입장에서는 화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했는데 요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영역이 넓어지고 가지수가 넓어지고, 이 얘기는 뭐예요? 투자, 뭐 자금이 들어가고 뭘 했는데 효과가 실효성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거죠. 이게 갑진년의 기본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갑진년의 시작과 결과를 얘기한다면은 지금 수생목이 목생화로 가는 그 기점에 머물러 있는, 갈등하는, 전환할까 말까, 뭐 전환이 되느냐 아니냐를 상태에, 그 계류 중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갑진년인데, 그러면은 그래도 갑진년에 뭔가를 한 것들이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요 무진달이면은 갑진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 거에 대한 일정 부분 설계 도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갑진년의 시작은 병인으로 시작하죠, 그죠? 월의 시작이, 1년 월의 시작이. 자, 그러면 을사는 무인으로 시작하겠죠. 그럼 병오는 이렇게 경인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개묘는 갑민으로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갑진년은 목생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목생화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십성을 입힌다면은 식상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시작되는 거죠. 월운의 전개에 월의 첫 우리가 얘기하는 정월달에 시작하는 것이 1년 농사라고요. 그러면은 을사년은 재해 문제죠, 그죠? 재해 문제가 스타트 걸린다는 것은 을사년에는 결과를 중심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밖으로 펼치는 게 아니고 계량된 수치만큼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을사년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가시적 효과가 중심에 있어요. 여기는 을목이 무토를 본 거고요. 여기는 병화가 경금을 본 거잖아요. 구체성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병5년에는 확장, 무슨 밖으로 나가는 거, 나라로 얘기하면은 외교적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뭐 리스크도 생기고 이러는 때를 얘기하죠. 개인으로 얘기한다면은 자기 외연 확장이죠. 여기는 내실이에요. 을사년에는 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도 그 해의 연운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막 이걸로 또 막 전부인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갑진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갑진년의 시작이 병인이니까 목생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갑진으로, 개묘에서 갑진으로 와 있다는 것은 그 진토가 아직 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수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화로 넘어가는 데는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이 목이 저 앞에서부터 수생목을 쭉 해왔잖아요. 짧게는 임인, 개묘 이렇게 수생목을 계속 해왔죠.
수생목이 지지로 이민 계묘로 지지로 진행된 거하고 올해 갑진으로 갑목이 밖으로 나온 거죠. 수생목의 결과를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게 올해 갑진년이죠. 갑진년의 대표적 작용은 수를 정리한다. 제가 저렇게 글씨를 워낙 못 쓰니까 긍정적으로 해서 정리해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고스톱 할 때도 여간에서 스톱을 안 해요. 긍정적이라. 그래서 그냥 고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수를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저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묶인다. 수가 홀딩돼 있다. 내가 뭔가를 막 해온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그냥 붙들려 있을 수도 있죠.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수로 내가 뭔가를 한 것들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저 진토는 수를 안에 보관해서 뚜껑 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치, 수로 뭔가를 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부정적이면은 수가 만약에 내가 뭘 만들었던 재물이다. 나의 결과 아웃풋이다. 갑진년에 그게 정리돼서 딱 마무리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어디에 잡혀서 홀딩돼서. 답답한 거죠. 저 갑목이 해결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목국 토에서. 근데 저 갑목은 수생목에 머물러 있는 갑목이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수를 쓰는 명들, 수가 중심에 있던 명들은 저 갑진년에 그런 딜레마가 생겼던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지부진, 저기 무성하기만 하고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무성하고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건 이것저것 확장하고 가지를 뻗치고 이랬는데 실효성은 떨어진 거죠. 그게 갑진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연운에 전개되는 것. 그러니까 계묘년 다음에 갑진년이고 갑진년 다음에 을사년년. 이런 건 변하지 않잖아요. 이건 그냥 60갑자를 처음 썼을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정설로 생각하고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을 만들어서 세수를 정하고 1년의 시작이 언제고 이런 건 임금이 바꿀 수도 있어요. 황제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하나라, 음나라, 주나라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세수를 바꿔서 1년의 시작이 달라져도 60갑자의 진행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냥 갑목만 놓고 보면은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걸 갑목을 그러니까 좀 갑차 이렇게 그저 순을 얘기하잖아요. 그 갑자부터 시작하면은 개유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술해가 공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인데 당연히 비는 거지. 빈다고 왜 공망이냐고. 다시 차서 들어오는데. 공망을 쓰시려면 그걸 당연히 빈다고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쓰실 분은 쓰시고요. 제 얘기는 갑자로 진행될 때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죠? 울축, 병인. 그러면은 수에서 목으로 진행되는 게 갑진년에 계묘에서 갑진으로 진행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은 느낌으로 이미 파악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수생목의 관계가 다 수생목의 관계인데 여기에 수생목은
갑자의 수생목은 수라고 하는 것을 시작적 입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수의 물구예요. 근데 갑진은 수의 물구가 아니고 수의 끄트머리잖아요. 수라고 하는 걸 정리하는 입장의 간목이에요. 그러니까 갑진의 간목은 목생화를 위한 간목이고요. 갑자의 간목은 수생목을 하기 위한 간목이라고요. 다르죠. 그러니까 육식갑자를 써놓고 앞뒤를 다 계산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간목만이 아니고 내년이 을사년이니까 당연히 을묘년은 앞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갑진년은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데 목생화로 넘어가는 것 이게 어렵다가 중심에 있었어야 돼요. 그죠? 예. 저는 그런데 갑진년 운세 신수를 할 때 진월쯤이면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갑진년 운세 할 때 뭐 제가 노트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은 앞서고 몸은 뒤처진다. 그런 얘기 노트에는 돼 있는데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진년이 그렇게 의욕에 비해서 실제 성과, 가시성은 좀 떨어지는 형태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저는 수생목의 부분이 간목이 밖으로 나와 있고 이 간목이 목생화로 전환 지점을 만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무진달 정도 되면은 새로운 계획이 밖으로 드러난다, 보여진다, 가시화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목화가 발달된 명이면 무진달에 꽃을 피우죠. 예. 근데 금수가 발달된 명이면은 꽃은 무슨 꽃이에요. 그때 가지치기를 잘했어야 돼요. 이때 일을 벌리지 말고 벌려진 일들을 잘라내고 단도리를 하셔야 돼요. 단도리 아시죠? 이런 용어는 제 용어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단도리를 했으면은 꽃을 피울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느슨하게 생각하고 그냥 될 거라고 했던 부분으로 실행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성해진 상태에서 더 무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기 위해서 확장을 했는데 다른 일들을 시도했는데 업체를 바꿨는데 아이템을 전환했는데 이게 가짓수만 늘어난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뭔가 전환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안 된 게 이 신달쯤 가면 보여요. 아이고 이거 투자만 됐네.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네. 가지만 늘어났네. 이건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잘랐어야죠. 그죠? 가지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목화가 발달된 명들은 꽃을 피우니까 그거 조절해서 했죠. 빠르게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생목이 목생화로 전환되는 게 상당 부분 늦다가 갑진년의 기본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실감했어요. 무성해졌구나. 연애라도 열심히 할 걸 무성하게. 그래서 이 기점으로 얘기했는데 대부분 딜레이 돼서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갑진년의 에너지에 대한 전환점. 무성한 것을 아는 거죠. 내가 꽃 피려고 했는데 꽃은 안 피고 가지만 무성해졌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요 신달부터 알면은 조절을 하죠. 조절을 합니다. 여기서 아는 명들은 손해를 좀 덜 보는 거고요. 이쯤
제주도에서 안 사람들은 고생 다 하고 안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술달 지나서 해달 들어섰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편해졌어요. 뭐가요? 아, 털릴 거 다 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얘기의 핵심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운이다. 이거죠. 특히 금수 중심의 명들은 갑진년에 앞으로 속도 내는 게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갑진년의 전부예요. 네. 그래도 잎이라도 무성해서 그늘이라도 잘 만들어서 지나가던 나그네라도 쉬어서 가면은 행복한 거잖아요. 남 좋은 일 했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남 좋은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를 무성하게 키웠는데 저 산속 깊은 나무 많은 데서 자기 나무만 가지만 무성해지면 이거 남 좋은 일도 못한 거죠. 예. 그 부분이에요.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얘기의 핵심은 목생화가 안 됐다가 갑진년의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목생화를 할 수 있는 건 다 개별적인 자기 명들의 입장에서 목화가 발달된 명들 또는 화토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명들, 화 중심에서 목의 에너지를, 수생목의 에너지를 끌어낼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던 명들은 대부분 갑진년을 값지게 썼죠. 갑진이니까 값진 거죠. 어우, 썰렁해. 온도 1도 또 내려갔어. 네. 자,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은 갑진년의 기본이 수의 문제, 수의 문제죠. 이 수가 자기 명에서 무엇으로 작동하느냐죠, 그죠? 근데 갑진년의 기본은 저 수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환이죠. 갑목이 수에 대한 전환을 시도하는 거죠. 그 앞에 이민, 계묘는 그냥 수생목에 머문 거예요. 근데 갑진년은 수를 정리하고 그 갑목으로 목생화의 계단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갑진년에 그러한 시스템 전환, 구조 변경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어나죠. 그럼 이 수가 그 자기 명에서 재였던 사람들, 그럼 토일주겠죠. 그죠? 토일주들. 그럼 토일주들이 이 사주에 금과 수가 상당 부분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식상 생재를 잘한다. 그럼 갑진년에 뭔가 결과를 저 목으로 그걸 조절해서 쓰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 목이 관이니까 뭔가 시스템,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고 또는 구조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됐을 텐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걸 재로 쓰는 명들은 토일주인데 이 토일주가 이렇게 금수를 쓰는 구조와 화를 가지고 금수를 쓰는 명, 화가 잘 발달돼서 금수를 쓰는 명은 저 갑진년을 충분히 컨트롤 한다고요. 대신 생각만큼 속도는 안 나요. 그러니까 재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에서 이게 빠진 명들은 투자 대비 회수, 피드백이 어렵다가 갑진년이죠. 무성해진 상태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써놓은 저 임신에서 갑술 사이에 요 가을에 그러한 것들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쓸모없는 투자를 했구나. 괜히 구조조정했구나. 내가 업체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알면 다행이죠. 그게 재로 봤던 명들이죠. 근데
갑진년의 이 간목은 이게 재잖아요, 그죠? 이거 목극토를 하려고 하는 게 갑진년이에요. 그럼 갑진년은 지지토를 조절한다, 소토한다, 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게 일이고 책임져야 될 것이기도 하죠. 저건 당연히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시스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간목이 하는 건 뭐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수생목을 저 앞에서 이민년부터 계획 세우고 뭔가 진행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확실하게 새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진년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의 문제가 이 진토에 연결된 상태로, 토국수된 상태, 진토가 수의 고로 작용하는 것과 연결된 그러한 조건들이 갑진년에 진행된 거고요. 크게 보면은 수생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길어졌다가 기본이에요. 그냥 그 타이밍이 대부분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한 계절 늦게, 타이밍이 한 계절 정도 늦게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운인 거죠. 왜 갑진년을 얘기하냐면은 이 갑진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이건 본인이 지금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을사년을 대입할 때 갑진년의 속도와 을사년의 속도가 비교돼야 돼요. 을사년은 이 갑진년은 이게 그 지루예요. 그럼 을사년은 조루죠. 그러니까 을사년은 빠르게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루와 조루 사이를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지루하다가 그 지루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갑진년에는 뭔가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게 내가 생각한 속도 또 타이밍 그런 구획 정리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거죠. 무성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결단력, 아주 강력한 그 프로그램 진행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가 차곡차곡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죠. 명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관이 발달돼 있다든지 재라고 하는 게 아주 힘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것들이 저 갑진년을 잘 쓴 명들이에요. 그냥 오행으로 얘기하면 화가 발달된 명이고 시스템 그러니까 십성의 구조로 얘기하면은 재관이 확실하게 돼 있는 명들. 근데 인식이 발달된 명들은 갑진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딜레마죠. 외부 규칙이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다가 그게 트랙 변경이 생기고 그래서 지루한 진행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 뭐 같은 일을 또 하게 되는 것, 이거 속도가 안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진행되죠. 그게 갑진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술월을 기점으로 이게 갑진년은 전환이 됐어요. 그 얘기한 수의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수의 문제가 여기서 정리가 되고 과도기를 거쳐서 요 정축에 머물죠. 여기가 요 사사분기 이런 식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점에 전환, 수정, 그죠? 패턴 변화 이런 것들이 생겨요. 여기에서의 갑진년은 목생화를 하기 위한 수의 정리죠. 이건 과거예요, 과거. 간목한테 수는 과거이죠. 그러니까
갑술월쯤 되면은 그런 것들이 생겨요. 털어낼 거, 잘라낼 거. 그죠? 여기서 잘 해야 을사년을 맞이한다. 이거예요. 요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죠.